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굉장히 많이 치고 들어갔습니다. 바흐무트 시내 중심부는 그대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지만 그 아래 그 위 남쪽과 북쪽에 러시아군이 확 치고 들어갔는데 이게 이유가 있다. 완전히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이 유인전에 휘말려서 전선을 크게 확장당한 러시아가 병력도 부족한데 완전히 지금 각계격파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분석 소식 알려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가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에 지금 프리고진이 나올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징집을 해서 내전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모병하고 얼마나 징병을 해서 그걸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는지 그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분석입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사살이 좀 줄었습니다. 460명 러시아군이 죽었고요. 전차 5대 격파, 장갑차 3대 격파, 차량 3대 격파, 특수장비 3대 격파, 야포도 오늘 적습니다. 내문 격파, 무인항공기 9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전차부터 시작해서 야포까지 모든 장비들의 파괴 전과가 줄었습니다. 병력도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왜? 러시아군이 쫙 퍼지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고, 지금 현장 지휘관들의 이야기로는 공격 밀도, 공격 횟수 모든 것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고 우크라이나군 지휘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간섭 혐의로 체포했죠.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 거주민에 대한 철수령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감정 싸움이 정말 끝간데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러시아가 이란제 샤히드 136 자폭 드론을 가지고 10대를 가지고 야간 공습을 했는데 그중에 9대가 격추됐다라는 소식이고, 러시아가 벨고로드의 S-300 지대공 미사일 가지고 지대지 공격을 해서 하르키우에 보복 타격했다. 이게 뭐냐?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벨고로드에 민간 그 변전 시설을 우크라이나 포병이 때려버렸죠. 그래서 변전시설 박살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 버전으로 쏴서 하르키우에 보복 타격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서로 이게 또 에스컬레이션 되면 이 민간인 사망 더욱더 늘어나겠는데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그 탄도미사일 크림2다. 그 탄도미사일을 격추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격추한 곳은 크림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림2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만든 탄도미사일인데 사거리가 500km 날아간다고 알려져 있는 미사일인데 이걸 크림반도에서 요격했다. 그런데 러시아의 주장만 그럴 뿐 사진이나 요격탄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 어떠한 사진이나 증거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크림2가 실전 배치됐다는 것이 확인된 거고, 그리고 왜 그럼 크림반도에서 크림2가 요격이 됐냐? 케르치 대교가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반도로 들어오는 유일한 보급선이죠. 물론 지금 멜리토폴 쪽으로 들어옵니다만은 이게 우크라이나 땅이었으니까. 그런데 케르치 대교 피격을 받아서 철도는 아직도 못 쓰고 있고 도로는 일부 복구가 됐다고 하죠. 그 도로를 한 방 더 때려가지고 아예 아무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작전이 아니었을까? 그 작전을 지금 세바스토폴 흑해함대에 있으니까 방공 시스템들이 제법 탄탄하게 되어 있겠죠. 그게 이제 중간 요격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격당하지 말고 그냥 케르치 대교 확 끊어버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4월부터 40만 명 모병을 시도할 것이다. 지금 병력 부족하니까 4월부터 40만 명 모병 작업 들어가는데 이 모병 한 병력들이 훈련을 받고 전술훈련, 전술 전기훈련 다 받아서 정예병이 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쳐서 뭔가
가시적인 전과를 올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공세를 서방적 무기 다 들어오고 나서 해야지라고 한다는 것보다는 좀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친크렘린의 러시아 전교회 성직자들 많이 봤죠. 뭐 탱크 나가는데 성수 부리고 하는 그 사람들이 기자들과 싸움에 붙었답니다. 물리적 충돌, 싸웠단 말이죠. 바로 이건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신의 축복을 받으려면 지금 전선에 나가서 조국을 위해서 죽어야 돼. 이러고 다니니까 기자들이 도대체 이거 무슨 소리냐 하고 이제 이렇게 기자들하고 성직자들하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뭐 뭔가에 크렘린과의 교감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기자들은 국민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겠죠. 아니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닌데 왜 나가 죽으라는 거냐? 그게 신의 뜻이냐? 라고 이야기하다가 성직자가 먼저 주먹질을 먼저 날렸다. 이른바 선방을 때렸다. 그래서 서로 간에 주먹질 싸움이 붙었다라는 이런 참 황당한 소식입니다. 야, 러시아에서 성직자 하려면 여기도 주먹질 좀 배우고 들어가야 되나요? 우크라이나가 전투기 조종사가 부족해서 용병을 긴급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미그 29 전투기 지금 슬로바키아 그리고 폴란드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그 29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용병을 긴급 모집하는 공고를 냈는데 뭐 거의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국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을 하겠냐 가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라는 특성상 많은 월급을 줄 형편은 안 되겠죠. 만약에 뭐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연합이나 이러면 엄청난 돈 주니까 그래 뭐 내가 좀 잘해서 안 죽으면 되지. 그럼 뭐 한 먹고 엄청 당기는데 라고 생각하고 갈 수는 있겠으나 그게 아닐 텐데 여기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데 자 이거 보면 우크라이나 전투기도 상당히 많이 격추됐구나. 왜냐? 전투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격추됐으니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격추됐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추측이 또 됩니다. 러시아가 20차량화 사단의 일부 병력을 아우디우카로 이동 배치했다. 근데 이 20차량화 소총사단은 그 바흐무트에서 싸우고 있었죠. 그걸 또 요즘 아우디우카에 관심이 또 집중되니까 아우디우카로도 빼서 보냈다가 박살났답니다. 잘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크레미나 전선에서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남쪽에 산림지대가 있죠. 러시아군 전차들이 들어갔다 완전 박살난 곳. 그쪽으로 다시 또 돌파를 시도하다가 또 산림지대에서 막혀서 박살났다라는 소식이 또 들어왔고요. 러시아가 S-300 등 방공 시스템을 이제 풍선 더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가 보니까 하이마스 이런 거 풍선 더미 사용해서 보니까 너무 감쪽 같고 해가지고 때렸는데 알고 보니까 풍선. 그래서 때린 나의 위치만 파괴돼가지고 내가 대포병 사격 맞고 나는 또 아웃. 뭐 이렇게 되니까 야 우리도 방공 시스템 이런 거 더미 좀 사용하자 해서 했는데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찍었어요. 찍고는 이제 이걸 보여주면서 야 더미 좀 쓰려면 좀 제대로 써라. 이게 뭐냐? 이게 속겠냐 이게? 누가 이거를 갖다가 진짜 S-300으로 보겠냐? 그냥 풍선에다 그림 그려놨구만. 아이고 바보들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정말 잘 못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안 속게 생겼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진짜로 독일의 라인메탈사의 대표와 전차 공장 건립을 논의했다. 독일 라인메탈 이 공장 회사 사장이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합작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다가 1년에 400대 전차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만들 거야. 이렇게 주장했는데 진짜로 만났어요. 이렇게 진짜 젤렌스키 대통령 라인메탈 사장 그래가지고 우리 이 전차 만들 거야. 바로 KF-51이죠. 그래서 이 KF-51 그래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가 이걸 왜 사겠냐. 일단 너무 비싸고 둘째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토하고 호환되는 무기를 써야 되는데 이건 뭐 독일이 제식 채용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쓰지 않는 데다가 포는 나토 전차포는 전부 120mm인데 이건 130mm. 그럼 우크라이나 혼자서 또 보급체계 구성해야 되는데 이걸 뭐 하겠냐? 라는 그런 분석이죠. 저도 똑같은 분석을 했고. 그런데 라인메탈 사장은 뭔가 저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그런데 뭐 전차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세부 내용은 좀 나온 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대판 스탈린그라드 전투 양상이 되어가고 있는 바흐무트 전투가 점점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인전에 말려든 러시아가 바흐무트 지역에서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거리 교전을 원칙으로 하던 바흐무트 전선에서의 우크라이나 군 전술이 최근 근접전으로 바뀌었으며 러시아를 전선에 넓게 분산시킨 뒤 이를 소탕하는 방식으로 전투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3월 31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선을 조정하고 러시아군을 도심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라며 바흐무트 북부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러시아군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전선 전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병력 분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북부와 남부 모든 지역에서 급격히 점령 지역을 누리고 있는데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입구까지 들어왔던 남부 클리치시우카 정착촌 서부의 경합지역이 모두 러시아군 장악지역이 되었고 바흐무트 북부의 흐르모우와 보르니우카, 두보로에서 바실리우카, 오리호보에서 바실리우카 지역은 물론 도심 북부 시가지까지 러시아군이 진출했습니다. 문제는 1, 2월 공세 때보다 병력과 장비가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넓어진 전면에 러시아 현장 지휘관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방어선을 뒤로 물리면서 전선은 급격하게 넓어지기 시작했지만 러시아군 병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러시아 각 부대가 크게 분산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분산되자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 지역에 소탕 부대를 크게 증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93기계화여단이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보병 위주의 러시아군 병력들을 소탕하고 있고 바흐무트 북부 지역에는 무려 8개 완편여단으로 구성된 제241 영토방위여단에 제125 영토방위여단, 국가방위군 최정예 부대인 제3 스파르탄 여단이 투입되어 분산된 러시아군 잔당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에서는 제24기계화여단과 제28기계화여단, 국가방위군 제4 루비즈 프론티어 여단이 투입되어 러시아군을 소탕 중이고 북부지역에는 제30기계화여단과 국가방위군 제27여단이 투입되어 M03 고속도로 일대의 러시아군을 각계 격파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탕전을 지휘하는 여러 부대 가운데 하나인 일명 아담 전술단 사령관 예브엔 메제이킨 대령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의 공격 밀도와 횟수가 크게 떨어졌고 도시 후방에 있던 예비대도 모두 소진된 상태라며 그들은 바흐무트를 포위하려는 다급한 마음에 앞만 보고 내달렸지만 그들의 포위 시도는 좌절되었고 이제 녹아웃 펀치를 맞고 쓰러지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후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무대포식으로 밀어붙이는 러시아군의 이 같은 공세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당시 소련군의 생쥐 전투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독일 제6군의 패배를 연상케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태를 만든 러시아군. 최근 영국 국방부의 평가대로 경험에 대한 학습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상황을 보고 러시아 바흐무트에서 연전 연승, 급격하게 세력 확장 이렇게 기사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척파러가 만드는 지도죠. 뉴욕타임즈. 그래서 이거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만큼이 우크라이나군 영역으로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 철도까지 쑥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 갑자기 돌출되었어요. 여기까지. 거의 한 20km가량 러시아군이 전진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지금 돌출했어요. 도로를 따라서 저 위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정도로 러시아군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던 것이 불룩불룩 솟아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들이 담당해야 될 선이 길이가 훨씬 길어진 겁니다. 자, 우리 동부전선 최동쪽에 있는 22사단, 그 22사단에 계속 사고가 발생하죠. 왜 22사단만 그렇게 사고가 발생할까? 22사단의 전선 이 길이가 제일 깁니다. 다른 데보다 그 옆에 있는 21사단, 12사단 이런 데보다 22사단이 거의 1.5배 이상 더 길어요. 그렇다고 해서 22사단 병력이 많냐? 아니죠.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뚫리는 상황이 많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히려 지금 병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돌출부가 생겨서 전선이 훨씬 길어지고 있죠. 여기 돌출부 생겨서 전선이 훨씬 길어지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적은 러시아군이 훨씬 넓게 퍼져나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밀도가 낮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이 이 양쪽을 아주 많은 우크라이나군 기계화 부대가 감싸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각계격파 섬멸하는 그런 유인전에 얼씨군하고 지금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그냥 박살나고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문 하나 딱 열어주니까 문 열렸어 해가지고 앞뒤 안 보고 그냥 쑥 들어와가지고 이 상태를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들어와 보면 이 병력이 많으면 기동부대가 앞으로 착 치고 나가고 그 뒤를 다른 어떤 보병부대들이 메워주면서 탄탄하게 다지고 기동부대는 계속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다져 나갈 후속부대가 없죠. 예비대가 없죠. 그리고는 기동부대만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기동부대도 마리 기동부대지 그냥 다 보병들이죠. 뛰쳐나가면 얘들만 맞아 죽는 거죠. 그리고 이 옆구리가 굉장히 취약해지죠. 옆구리 쑥쑥 뚫리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혹시 이런 지도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들이 야 지금 러시아군 바흐무트에서 완전히 그냥 점령지 급속도로 확장 연전연승 나오면은 웃기는 소리구나 라고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가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징집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발표되었던 모병 40만 명과 별개로 14만 7천 명이 징병 대상인데 이 징집 병력이 우크라이나 침공용이 아닌 내전 대비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내년 대선을 전후로 정말 큰일이 터지긴 터지려나 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러시아 전국에서 14만 7천 명의 신병을 징집하라는 전반기 징집 명령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국가두마 국방위원장 안드레이 카트라폴로프가 현지 시각 3월 30일 밝혔습니다. 카르타폴로프는 러시아는 1년에 2번 정기 징병을 하며 이번 징병 역시 늘 해오던 일상적인 것이다 라며 이번 징집은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징집 대상이 예년보다 13,000명 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징집된 인원과 올해 징집되는 인원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카르타폴로프 의장은 새로 징집되는 병력은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기간 중 해방시킨 지역에 배치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하반기 12만 명의 정기 징집을 완료했고 올 상반기 14만 7천 명을 정기 징집하는데요. 카르타폴로프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징집된 병력과 올 상반기에 징집된 병력은 우크라이나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ISW는 러시아는 실제로 신규 징집병을 전선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 라고 평가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징집병 전선 배치는 모스크바함 침몰 사건 직후 나타난 반푸틴 반전 여론 고조 때와 같이 체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ISW는 러시아는 신규 징집된 병력들이 동원된 예비군들보다 월등히 높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에 투입되는 병력은 대부분 예비군이었다라며 러시아 당국이 의도적으로 신규 징집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인이자 오신트 소식통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그리 게이터 씨는 현재 각 군에 25만 명의 신규 징집병이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본토의 막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군대의 절반은 전선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나머지 절반은 오직 체제 안전을 위해 막사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성토했습니다. ISW와 러시아 오신트의 지적대로 푸틴은 신규 징집병은 본국의 각 지역에 대기시켜놓고 계약병과 지난 가을 동원한 예비군 33만여 명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비밀 동원으로 충원한 병력 여기에 이른바 바스로 불리는 즉흥 예비군 병력 위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의무 복무 기간 1년을 마친 징집병들을 반강제로 계약병 신분으로 전환해 이들을 전선에 투입하고는 있지만 징집병 위주로 구성된 부대들은 전력을 상당 수준 보존한 채 러시아 지역에서 체제 안전을 위한 예비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푸틴이 악화되는 전황에도 불구하고 2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본토에 예비대로 두고 있는 것은 패전 이후 크게 흔들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보험 성격이라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년 3월에 대선까지 예정되어 있는 러시아, 대선을 전후에 뭔가 큰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정말 놀라운 분석입니다. 14만 7천 명을 올 상반기에 징집한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12만 명을 징집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징집한 12만 명은 전선에 안 가고 지금 러시아에 있다. 그리고 이번에 징집한 14만 7천 명도 안 보내고 러시아에 있을 것이다. 그건 뭐냐? 여기에 뭔가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대로 내전에 대비해서 러시아 본토에 남겨둔다. 징집병들은 젊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뛰고 잘 달리고 해서 전투력이 높을 거지만 이 나이 많은 예비군보다 그래도 얘들은 전투력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러시아에 둔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바그너 그룹이 홍보하는 그런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T-90M을 최신 전차죠. 러시아도 몇 대 없는. 그걸 받아서 지금 러시아 모처에서 훈련하고 있다. 엄청난 전력이죠. 그 정도로 바그너는 전력이 좋다. 그리고 베테랑들이다. 그런데 내년 3월 17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한다. 3월 17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당연히 올가을부터 완전히 대선 전국에 들어가겠죠. 올가을 얼마 안 남았죠. 대선 전국에 들어가서 여차여차하다가 무력을 가지고 있는 프리고진이 또 무력을 가지고 있는 푸틴과 무력으로 충돌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14만 7천 명 이번 징집 그리고 12만 명 작년 하반기 징집 이 병력들은 그대로 그냥 본토에 놔둬. 그리고는 비밀 동원 해가지고 한 40만 명 모병해서 현장에 우크라이나는 걔들 보내.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러시아 내부 정치 사정은 괜히 이번 전쟁 일으켜서 푸틴의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상황으로 전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되죠. 저도 기대됩니다. 그런 러시아의 내부의 엄청난 내전 상황, 이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